한 작은 마을에 팔리오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팔리오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그는 모험을 사랑했고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그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정의 책임, 마을의 전통,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 그를 묶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팔리오는 오래된 사원의 유적을 청소하는 일을 하다 한 권의 낡은 철학, 서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 적힌 글귀는 에픽테토스의 내적인 자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팔리오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한다는 문장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외부의 조건 때문에 자신이 갇혀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스스로의 마음이 그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팔리오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인식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비 오는 날씨에 불평하며 하루 종일 집안에 움츠리고 있었을 그였지만 이제는 비를 즐기며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꽃들을 보며 잠시 멈춰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가 변화하기 시작하자 주변 사람들도 그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안과 불만에 가득 차 보였던 그가 이제는 조용한 미소를 짓고 고민 없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팔리오에게 그 변화의 비결을 물었고 그는 미소 지으며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찾으면 바깥 세상이 달리 보이더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팔리오는 이웃 아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외부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태도를 통해 자유를 느끼는 법을 일렀습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아이들은 작은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커다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팔리오는 여행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매일 모험을 즐기며 자신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팔리오는 결국 매일매일을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모험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팔리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지면서 각자의 내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외부에서는 흐릿하게만 보였지만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광활한 자유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던 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모스테네스였죠. 디모스테네스는 도시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고요한 삶을 살고자 한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쾌락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피쿠로스의 진정한 쾌락주의를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는 디모스테네스가 마을 광장에서 열린 큰 축제에 초대되었습니다. 축제는 흥겨운 음악과 끝없는 먹거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며 웃고 또 먹고 마시며 무한한 쾌락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디모스테네스는 이 모습 속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쾌락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우치게 하고 싶었던 그는 축제의 중심으로 걸어가 모두의 시선을 끌기로 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디모스테네스는 큰 소리로 자신을 소개한 뒤 에피쿠로스를 언급하며 쾌락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그가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오락과 향연은 순간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쾌락은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의 평화, 아타락시아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디모스테네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친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에서 최고의 와인을 몇 잔 더 마신다고 해봅시다. 그 순간은 즐거울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숙취로 고통받고 또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스테네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으며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 죽음의 그림자에 쫓기지 말고 평온함과 함께 현재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처음에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지만 점차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축제의 몇몇 손님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어쩌면 과도한 욕망을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조금 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방법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디모스테네스를 항상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고 그의 조언을 통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정신적 평화와 함께 매일이 작은 즐거움들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쾌락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죠. 이렇게 디모스테네스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잊지 못할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을 둘러싼 푸른 산과 맑은 강으로 인해 자연과 의조화가 돋보이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전설과 이야기를 즐겼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 그 자체가 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마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이번 주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무 의자에 편안히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매번 듣던 범실론에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이야기꾼이자 인기 있는 인물인 노인이 나섰다. 여러분, 노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우주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철학, 바로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래전 이곳보다 더 깊은 숲속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의 나무라 불렀어. 왜냐하면 그 나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주변과 대화를 나누는 듯했기 때문이야. 이 나무는 햇빛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생명을 주변에 나누었지. 푸른 잎은 바람과 장난치듯 춤을 추고 뿌리는 땅 속에서 물을 찾고 있었어. 그 자체로 우주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존재였지. 노인의 목소리는 마을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였다. 어느 날 그 나무 주변을 지나던 여행자가 있었어.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며 다양한 철학을 탐구하던 사람이지. 그의 이름은 조나단이었어. 조나단은 나무 아래에 앉아 나무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것을 느꼈어. 그는 나무가 보여주는 평화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지. 마침내 조나단은 신의 나무가 단지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신의 표현임을 깨달았어.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다. 마을 사람들의 눈은 모두 노인에게 집중되었다. 조나단은 나무와 대화를 시도했어.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 왜 사람들은 항상 신을 찾으면서도 자연 속에서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나무는 조용히 대답했어. 그들은 신을 멀리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사실 신은 이곳에 있어. 바람 속의 노래, 불의 흐름, 그리고 내 속에 있지. 노인의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같이 접하는 자연이고 신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명받았다. 조나단은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밖에서 무엇을 찾지 않았어.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삶을 이어갔지. 그의 마음속에서 신은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었어. 그는 자연, 즉 신 그 자체와 교감하며 살아갔지. 이야기가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를 표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다져주었다. 노인의 이야기는 단지 재미난 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 속에서 매일같이 신의 존재를 느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범실론은 작은 마을에서 또 다른 빛을 발했다. 됨됨이와 행동, 그리고 매 순간의 선택에서 자연과 신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들은 신성과 함께하는 삶을 조이펄리 추구해 나갔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왕국에 맑고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전설적인 예언가 엘리오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란 바로 사람의 인생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오스는 자신의 예언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지설,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깨끗한 백지와 같다는 존 루크의 이론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오스의 집은 늘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엘리오스에게 와서 자신의 미래를 묻고 싶어 했으나 엘리오스는 항상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며 백지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인 리라가 엘리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이 반짝이는 호기심 많은 아이였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오스는 소녀를 반갑게 맞으며 말했다. 리라, 내 삶은 너의 손에 들려있는 하얀 종이와 같단다. 내가 어떻게 될지 말해주는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것이 아마 너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거야. 리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엘리오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먼 호주 저 멀리 신비한 별의 행성에서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다. 그들은 처음에 아무런 형태도 색깔도 없이 단지 진흙덩이에 불과했지. 그러던 어느 날 이 진흙 사람들에게 각양각색 이 색깔과 첨가물이 주어졌단다. 그 색깔과 첨가물은 그들이 겪는 경험에 따라 달라졌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어떤 색깔을 원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어. 진흙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경험과 선택으로 저마다 다른 아름다운 색과 모양을 가지게 되었지. 그래서 어떤 이들은 파란 하늘빛을, 또 어떤 이들은 붉은 장미의 색을 띠었단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색을 칠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을 만들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거였어. 모든 진흙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백지 같은 존재였지만 그 결과는 결국 그들 자신이 그린 그림과 같았단다. 엘리오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리라를 보았습니다. 리라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고 엘리오스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무슨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라, 내 마음은 처음엔 빈 백지였지만 내가 무수히 많은 경험으로 무엇을 그릴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단다. 넌 예언을 통해 그것을 알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너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려나가야 한다는 거야. 엘리오스의 이야기를 들은 리라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백지에 다양한 경험의 그림을 그리고자 더욱 큰 꿈과 용기를 품게 되었지요. 그리고 전설적인 스토리텔러 엘리오스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미라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를 지나 왕국의 위대한 화가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의 시작 은백지설을 재미있게 풀어낸 엘리오스의 이야기 덕분이었다고 늘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백지설의 비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며 일상이 여러 색을 칠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이 그것을 통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었죠.